올해 목표 50억을 채우겠다고 그러면서 대출 소액 결제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두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 일당 사무실에 가서 본 그 사진을 먼저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경찰이 사무실에 갔더니 화이트보드판에 저렇게 써 있었어요. 올해 매출 50억을 순영업이익을 50억을 찍겠다. 그리고 제발 아파트를 사겠다. 뭐 이렇게 글을 써놨고요. 아래를 보면 이제 밥줄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글쎄 사기가 밥줄이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자, 도대체 어떤 수법을 쓴 것인가? 먼저 문 교수님, 네.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SNS 광고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대출 상담 광고 문구로 사람들이 유인했는데 그 문구를 보면 서민 지원 상품 그리고 당일 상품 마감 이런 표현들로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 기회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또 보면 그 피해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층 저신용자 등 그 금융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문구에 좀 현혹되어서 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런 식으로 대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SNS로 광고를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때 얻어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유심을 개통을 합니다. 휴대전화? 예, 휴대전화의 유심을 이제 개통을 하는데 개통을 한 이후에는 이걸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즉석밥 아니면 뭐 커피 브랜드 뭔가 이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기프트콘 같은 걸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그런 거를 중고거래 사이트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 초록창 사이트에 이제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조금 가격적으로도 좀 저렴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팔아서 되팔이를 해서 이때 얻은 수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품들을 보시면은 되게 어마어마한 물품들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게 휴대폰을 결제를 하고 나면 그 결제 문자가 가기까지 이제 결제일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 그 사이에 이런 소액 물품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좀 싸게 파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수법이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핸드폰을 그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 칩으로 개통을 한 다음에 네네.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그런 것들을 물건을 산 다음에 이제 다시 싸게 되파는 식으로 사기를 친 그런 수법인데 이게 이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 핸드폰이 이제 개통이 됐을 텐데 네. 이걸 좀 알기가 어렵습니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 새로운 전화번호가 개통이 되었을 때 기존 전화번호에 알림이 오는 그 시스템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피해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출을 조건으로 전화를 가입한다라고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개통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렸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화기가 개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기 피해라는 걸 잘 몰랐을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다량의 소액 결제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 결제 알림이 지금 현재 쓰는 전화번호로 안 왔을 것이니까 나중에 통신비가 청구될 쯤에 알게 될 때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액 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도 이제 접수가 되면서 네. 경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던 상황인데 그 경찰이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촬영한 영상들을 보니까 이제 소액 결제 물품들을 샀잖아요. 이 되팔기 물품들을 창고에 쌓아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무슨 기업처럼 좀 움직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세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하나가 구매팀, 그리고 영업팀, 그리고 물품 관리팀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팀으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개의 유령 그 법인을 이용을 했거든요. 법인을 이용을 해서 3개월 동안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추적을 피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단순 사기죄가 아니고 범죄 단체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범죄 단체 조직이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무실도 3개월 단위로 막 강남 일대로 옮겨 다니고 이러면서 수사망을 좀 피했던 상황인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일당들이 사기를 쳐서 이제 확보한 돈으로 뭐 고급 아파트에 이제 뭐 렌트를 해서 살거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기 어떤 클럽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유흥비로 썼다든가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그 남은 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클럽 등에서 파티도 하고 범죄 수익금을 상당 부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별로 또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이 피해자들이 보면 정말 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그 범죄 수익금을 저렇게 유흥비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지금 영수증 보면 저런 식으로 수많은 물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다시 되팔기를 해서 사기를 행각을 벌여왔던 건데 이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수백 명이 있는데 피해 금액 환수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물품들을 뭐 다시 팔아서 피해 금액을 뭐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범죄 단체에서 이제 몰수를 했을 때 그 물건이 특정이 되어 있으면 바로 피해자한테 환부하는 게 맞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제 휴대폰이 개통이 된 이후에 소액 결제를 했는데 그게 내 휴대폰에서 결제가 됐는지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피해품이 나의 피해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이 물품들 자체를 환가를 한 이후에 이후에 환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교수님 시작은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라고 시작한 그 문자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문자는 절대 보시면 이제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라고 나 스스로 나를 구제하는 대출 이런 표현이 요새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아주 그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처럼 대출을 빙자해서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자 정부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꼭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새 저런 식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절대 보고 현혹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